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되어가는 이들에게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용어에 대한 설명입니다. 되어가는 존재, 이제 되어가다라는 용어를 먼저 이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또 용어에 대한 얘기를 서로 간에 좀 익숙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되어간다라는 말은 그 becoming이라는 뜻이죠. becoming, 뭐뭐 되어져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뭐 독일어로 하면 werden 이런 말입니다. werden, becoming, werden sein 그러면 되어져 가는 존재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거에 상반되는 의미는 being이죠. being의 존재. 혹은 그냥 sein이라 독일어로는 그냥 sein이 being입니다. 그래서 이건 된 존재, 이미 완성된 존재. becoming은 완성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되어져 가는 존재, 이럽니다. 되어져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뭣도 모르고 되어져 가는 이렇게 많이 사용했는데, 이제 나중에 그 원고를 교정하고 출판사에서 이야기하면서 되어져 가는 그러면 이중 수동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된대요. 그래서 되어 가는 존재, 이 안에 벌써 수동의 의미가 이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용어는 플라톤에게 나온 겁니다. 고대 히랍 철학에서 나온 거죠. 플라톤은 존재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된 존재, 그리고 되어져 가는 존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된 존재는 어떤 진리라든지 수학적인 법칙이라든지 이런 거, 이상적인 내용이라 이런 거는 된 존재입니다. 또 신도 이렇게 된 존재입니다. 된 존재는 우리 진리는 변하지 않죠.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손볼 게 없는 딱 이렇게 조각품처럼 완성된 존재를 된 존재라 그러고, 이제 되어가는 존재는 항상 우리 인간이라든지 세상 만물 중에서도 계속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겪는 그런 존재를 되어가는 존재라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은 이제 사실은 이 being에 관심을 가졌던 거죠. 이데아, 우리가 뭐 이데아 그런 말 많이 하죠. 이데아라든지 이런 being에 관심이 많이 있었고, 또 이제 어떤 신적인 존재, 이런 존재는 항상 완성된 되어진 존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되어가는 존재는 좀 하등한 느낌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플라톤과 다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서는 이 되어가는 존재가 훨씬 더 의미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되어가는 존재는 우리 동양적인 사상하고도 굉장히 맞물립니다. 동양적인 사상에 보면 항상 달이 항상 그냥 초승달, 그 다음에 상현달, 보름달, 하현달, 계속 변하잖아요. 우리 지구도 늘 그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변화되어 가죠. 모든 이 우주도, 지금도 우주는 형성되어 가고 있죠. 확장되어져 가고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는 것이 모든 존재입니다. 우리 관념으로만 되어진 존재, 된 존재, 변함없는 존재라고 하는 어떤 진리라든지 뭐 이런 관념으로만 생각할 뿐이지, 사실 이 우주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계속적으로 되어가고 있는 존재죠. 그래서 되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떤 중요한 과정을 항상 전 과정이라는 말을 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이죠. 항상 과정 속에 있는 존재가 좋죠. 왜냐하면 항상 열려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를 들자면 우리 배아 줄기세포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딱 수정이 돼서 수정체가 됐을 때 배아가 되죠. 배아가 되면서 이 배아가 끊임없이 그냥 막 이제 분화가 되면서 무엇으로 갈지 모를 정도로 막 그냥 기하급수로 이게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과정 중에 있는 존재는 그 미래가 열려져 있다. 어느 한쪽으로 미래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져 있는,
어느 부분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갈 길이 열려져 있어요. 이 토마토를 키워보니, 텃밭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텃밭을 최근에 해봤는데, 아, 토마토를 키우면 신기하더라고요. 토마토가 계속 끝에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쫙. 여기 밑에가 달렸으면, 아이고, 좋다고 따먹으면 끝이 아니야. 또 위에 또 나면서 또 나고, 또 위에 나면서 나고, 계속 또 토마토가요, 한여름 내내, 뭐 한 10월 정도, 11월 정도까지도 계속적으로 과정을 겪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 끊임없이 변화되는 존재, 그리고 그 끝이 열려져 있는, 오픈되어 있는 존재. 오픈이 뭡니까? 이거는 내가 조정할 수 있다. 우리 항공기 티켓을 살 때 오픈되어 있는 티켓은 훨씬 더 비쌉니다. 오픈된 티켓은 뭡니까? 내가 때때로 고칠 수 있어요. 내가 출발 시간이라든지 날짜라든지 마음대로 고칠 수 있어요. 그런 티켓은 비싸요. 오픈되지 않은 건 어떻습니까? 그건 쌉니다. 근데 그거는 그 대신 놓치면 이제 비행기를 못 타요. 열려졌다는 건 언제든지 나에게 가능성과 기회가 주어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열려졌다는 의미는 굉장히 우리들 모두에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되어 간다라고 할 때 나쁜 뜻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되어 간다. 이제 처음에 되어 간다는 일단 좋은 뜻으로 쓰이죠. 이제 금방 얘기한 것처럼 열려짐 혹은 과정 이런 뜻은 좋은 거죠. 나쁜 뜻도 있습니다. 이건 어느 틀로, 좋지 않은 틀입니다. 틀로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건, 틀로 빨려 들어감. 나쁜 활용은 좋지 않은 틀, 이런 데로 막 빨려 들어가.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한테 어렸을 때 시집 가가지고 시어머니한테 시달림을 당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나중에 커서 나이가 들어서 시어머니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새로 들어온 며느리를 그냥 괴롭힌. 군인들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그런 일이 뭐 없다고 그러지만 쫄병 때 가서 막 그렇게 위에 그 선임자한테 고생하다가 자기가 선임자가 돼서 똑같이 그 쫄병을 괴롭힌. 이런 거는 나쁜 틀로 되어가는. 그래서 요 유명한 여기에 나쁜 틀로 되어간 시몬느 드 보바르. 이분은 최초의 그 페미니스트죠. 여성학자. 가장 페미니스트의 원조가 이 시몬느 드 보바르입니다. 이 사람은 유명한 제2의 성이라는 제2의 성, 그 유명한 책이 있죠. 제2의 성에서 여성들의 그동안에 잘못되어 왔던 부분들, 여성들이 잘못 인식되어 왔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이제 천명하면서 여성 시대를, 페미니즘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분의 사상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오히려 후배되는 사람들은 이분의 사상을 조금 이렇게 완화해서, 좀 부드럽게 소화해서 좀 넓게 전하는 그런 경향까지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은 강력하고 원조격인데도 더 강해. 원래는 원조보다는 그 뒤에 가는 사람이 점점 더 강한 경우가 많은데, 이 보바르는 워낙 세기 때문에 보바르의 사상 이상 가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명한 말에서 여자는 되어져 가는 존재다, 그렇게 표현해요. 여성은 되어가는 존재다. 굉장히 좋은 말 같죠? 근데 좋은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쓴 말은. 되어간다는 말이 늘 좋은 게 아니에요. 여성은 되어가는 존재다 할 때 일부 페미니스트들이 잘못 알고 이건 좋은 말이다. 여자는 항상 발전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보바르는 그렇게 인식한 것이 아니고요. 여자들이, 이분은 이제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사람이라고 보면, 여자들은 기존의 여성으로서의 그 기존 세상이 마련해 놓은 여성으로 틀, 여자는 약해, 여자는 남자한테 항상 종속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여자는 항상 남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남성 우월적인 그동안의 틀, 나쁜 틀이 있는데,
여자는 태어날 때는 평등하게 동등하게 우수하게 태어났는데 점점 그 남성들이 만들어 놓은 나쁜 틀로 되어 가기 때문에 결국은 여성이 주범이란. 오히려 요즘에도 그런 얘기가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직장에서 여성이 상사일 때는요, 남성들은 뭐 좀 불평하더라도 일을 하는데 오히려 여성 직장 밑에 사람들이 그 직장 상사를 싫어합니다. 여자라 너무 까다로워. 뭐 잘난 척해. 오히려 여성이 더 그런다. 최근에 데이터에서도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가 여성 상사로 올라갔지요?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여성들이 내 자리에 더 많이 올라오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어렵게 여자로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으니까 다른 여자들이 내 자리에 너무 많으면 내 위치가 좀 약해질 거야. 그래서 슬금슬금 밑에 여자들은 자기만큼 올라오기를 원치 않고 이거는 기사에 나온 겁니다. 그 데이터의 그 통계에 나온 얘기예요. 이런 게 바로 보바르가 얘기한 나쁜 틀로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되어가는 거는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열려진 모습으로, 그리고 발전되는 쪽으로 항상 되어가야 되겠죠. 발전하는 모습. 가능하면 우리는 초승달이 낫죠? 우리나라의 옛날에 다 유명한 선비들이나 학자들도 초승달을 보면서 노래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초승달은 발전하잖아요. 크레센트, 그죠? 점점 더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부분에 되어가는 의미가 돼야 되지, 이렇게 나쁜 틀로, 부정적인 틀로 되어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이제 또 이번 강좌의 또 특징,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그렇게 봅니다. 근데 되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를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은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해당이 되지만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청년들에게만 해당된다면 이런 강좌를 제가 열 이유도 없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같이 해당이 되는 것이죠. 청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지만 사실 모든 존재는 똑같이 되어가는 존재로서 내가 죽는 그날까지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노인이면서도 기성세대이면서도 되어가는 존재라고 인식해야 돼요. 바로 그런 사람이 정말로 이 세상 사는 동안 살 때까지 의미 있게 살다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되어가는 존재이죠. 그래서 삶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뭐 그냥 한 번 살고 끝나지 하지만 삶은 반드시 연결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놀라운 일을 하면 그 일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서 내가 쌓아놓은 그 벽 위에 또 더 새로운 벽돌을 올리고 새로운 노력의 결과물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되어가야,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항상 나무 심는 마음으로, 그렇죠? 끊임없이 되어가는 존재, 그리고 최후까지, 마지막까지 되어가는 존재. 그래서 제가 이 강좌에서도 또 다른 데서 늘 강조하지만 인생은 최후 마지막 순간까지 바로 되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완성되는 것이다. 저는 항상 늘 그렇게 강조를 많이 합니다. 마지막에 내가 이 세상을 끝내는 마지막 순간에 내 인생은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완성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텔로스입니다. 텔로스. 이것은 고대 히라보에서 온 거죠. 텔로스. 이런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죠. 텔로스. 텔로스란 말은 원래는 끝지점이라는 뜻이 있죠. 종착점. 근데 두 번째 의미는 완성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 즉, 삶은 마지막 순간에 완성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만큼 잘했어요. 나는 이만큼 좋은 일을 했어요. 이만큼 배웠어요. 이만큼 아주 착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했다고 해서 그냥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삶은
끝까지 되어 가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에 텔로스, 완성된다. 그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 우리가 닫혀진 미래, 아까 얘기했죠? 된 존재, 이 닫혀진 미래라고 생각할 때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닫혀졌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어. 닫혀진 생각이죠. 이제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아. 이런 닫혀진 마음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죠. 또 때때로는 우리가 트라우마, 우리 PTSD라고 그러죠.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렇죠? 포스트 트라우마틱. 그래서 이런 어떤 트라우마 이후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대표적인 특징이 바로 닫혀진 미래예요.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안 될 것 같아. 나 이제 안 해. 이런 마음이, 이제 트라우마나 스트레스가 강해지면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마음이 건강하고 마음이 지금 아주 활력이 넘치면 닫혀진 생각을 안 하죠. 항상 해볼까?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지, 안 돼, 못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세상은 열려있는 세상이요. 그러기에 나도 열려있는 세상. 세상은 끊임없이 발전해가고, 우주는 지금도 생성되어 가고 있죠. 우리 지구도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죠. 끊임없이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끊임없이, 그래 옛날에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는 같은 강물에 2번 발을 담글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내가 강물에 발을 담궜어요. 그러면 지금 내 발이 있는 물은 항상 새 거죠. 조금 전에 물은 흘러갔으니까. 항상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살아야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되어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으로, 열려진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필요하냐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저도 그렇겠지만, 이제 앞으로 삶을 살아야 될 젊은이들은 끊임없이 실수하죠. 끊임없이 고통을 만나죠. 이거는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되어가는 존재들은 어떻습니까? 실수나 고통을 늘 잘 받아들이고 또 넘어가죠. 물론 처음에 슬프고 힘들지만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적절하게 슬프고 적절하게 좀 실망하다가 다시 새로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되어가는 마음을 가졌을 땐 실수나 고통도 조금은 힘들죠. 그렇지만은 이것을 항상 또 넘어서면서 다시 새로운 일을 시도합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실수나 고통이 다가오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다고 할 때는 이런 실수나 고통이 늘 똑같이 오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오나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오나 항상 이런 거는 늘 일상적으로 다가오게 돼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오는 것처럼 항상 겨울은 우리들에게 섞여서 오는 거예요. 봄도 있지만. 그런데 마음이 약하면 이런 것들에서 헤어나오질 못해. 우리가 야구공이 날라옵니다. 돌멩이가 날라, 차라리 돌멩이. 돌멩이 너무 센가? 야구공이 나에게 휙 날라와 있는, 운동장에 내가 있는데 야구공 너무 잔인한가? 축구공. 야구공 너무 무섭다. 축구공. 그럼 내가 잠시 이제 운동장 바라보고 딴 생각에 축구공이 휙 날라왔어요. 내 앞으로. 누가 잘못 찬 게. 그러면 축구공에 맞을 때 맞는 자세, 맞는 여러 가지 모습이 나겠죠? 운동을 많이 한 사람은 순간적으로 축구공이 날라와도 비껴서 맞겠죠. 비껴서. 맞긴 맞아도. 그러나 운동신경이 약한 사람, 이런 사람은 정타로 맞아요. 정타로. 운동신경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저도 아마 못 피할 것 같아. 그러나 최소한도 비껴서 맞는 자세가 필요하죠. 이렇게 날라올 때 이렇게 뭐가 휙 날라오면 갑자기 맞아도
살짝 몸 조금만 틀어, 우리가 솔직히 이게 뭐 그런 거 나오면 안 되겠지만, 내가 교통사고가 나와서 많이 몸이 어디 붕 떠가지고 날아간다 칠 때요, 운동을 좀 하던 사람들은 날아가서 넘어지더라도 약간 좀 이렇게 굴르면서, 뭐 진짜 전문가는 낙법이죠. 이게 굴르면서, 굴르는 순간에 충격이 확 분산이 됩니다. 근데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들은 부딪혀 날아가는 순간에 그대로 그냥 모든 자기의 몸무게가 그대로 충격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F=ma가 되죠. 항상 우리가 알죠? 질량과 가속도죠. 여기에 힘입니다. 그래서 그냥 큰 최고의 최고의 충격을 받아서 정타로 맞아가지고 치명상을 입는 사람들이 있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이 건강하면 축궁이라고 하는 그런 위기나 고통이나 이런 충격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정신이 건강하고 편안한 사람은 이렇게 충격이 오더라도 비껴서 맞으면 충격이 오긴 오죠. 그런데 정신이 약한 사람은 정타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 보세요. 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절대로 그 사람에게만 스트레스가 많은 게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옵니다. 모든 존재는 다 스트레스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돌아가면서 맞게 돼 있어요. 근데 유독 나는 스트레스가 많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수많은 스트레스를 항상 자기는 정타로 맞는 거예요. 충격이 더 큰 거죠. 그래서 되어가는 존재는 늘 열려진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실수를 하거나 충격을 받았거나 이럴 때에도 그것을 잘 이제 견뎌내면서 오히려 새로운 모드로 바꿔가는데,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 항상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되어가는 이들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되어가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항상 우리는 새 출발할 수 있고, 새로운 과정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출발을 늘 즐거워합니다. 고정되고 경직된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거 하게 되면 두려워요. 그렇죠? 쓰던 물건 이거 말고 지금 새롭게 시작하면 굉장히 좋은데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뭐 옛 거를 존중하고 그래서 그러는 경우도 있겠지만, 새 거 하는 거는 항상 부담이에요. 안 하던 거 하는 거. 그냥 대충 살지 뭐, 이런 사람들 새로운 거를 할 줄 몰라요. 그러면 정말 이제 새로운 것들이 조금만 알면은 정말 편리하고 좋은 게 많은데 그걸 모르고는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닫혀진 존재가 되는 거죠. 되어가는 존재는 열려진 존재가 되는 거죠. 충격도 이렇게 정타로 맞는 것이 아니라 피해서 맞을 수 있고, 그 충격을 줄이면서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내면적인 깊이를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되어가는 존재들은 항상 자기의 그 실수나 에러를, 자기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열려진 모습으로 고쳐서 정정하기를 좋아하게 되죠. 우리가 개를 좋아하잖아요. 개. 요즘에 이제 이거 뭐 반려견 시대, 뭐 이제는 뭐 어마어마하죠. 이 애견 사업이. 그래서 뭐 외국 방송에 보면 도그 위스퍼러라고 그래서 개 상담해주는 그런 분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강형육 선생인가, 저 굉장히 그 사람 나오는 방송 좋아합니다. 개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하는 보면 참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개도 이제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제 그런 반려의 대상이 됐죠. 그런데 사실 개는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면서도 동서양을 막론하고, 개는 은유할 때, 뭐 메타포라고 하죠. 메타포. 은유할 때는 나쁜 쪽으로. 개 하면 우리 욕할 때 개 항상 들어가죠. 개는 나쁜 쪽으로 은유가 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토한 거를 다시 먹는 거예요. 이 개는 항상 본능이 어떻습니까? 이제 얘들은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들깨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이 야생의 세계는 우리처럼 탁 테레비 보면서 음악 들으면서 천천히 먹는 세계가 없어요. 천천히 먹는 동물이 하나 있는데, 그 동물은 누구냐? 표범. 이런 거
팁을 알아놓으세요. 표범. 표범은 천천히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자부터 해서 모든 개, 들개, 하이에나 이런 것들 정신없이 먹어야 돼. 왜냐하면 남들이 다 뺏어 먹으니까. 그렇게 안 먹어. 표범은 안 그래요. 왜냐하면 표범은 사냥이 끝나자마자 이거를 딱 물고는 나무 위에 올려다 놓습니다. 높은 나무에. 그만큼 이 턱임이 센 거예요. 입으로 딱 물고는 그냥, 그러면 거기는 아무도 못 올라와요. 자기 혼자 딱 나중에 천천히 먹어. 표범이 제일 그 식도락 동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 생태계 포식자 중에 음식을 즐기는 존재는 표범이에요. 나머지는 정신없이 먹어요.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집어넣고 봐야 돼요. 그게 본능에, 아무리 우리가 같이 키워도 그 본능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집어넣고 나서 나중에 턱 토해가지고 천천히 씹어먹어요. 우리 소 같은 경우는 위장이 이렇게 뭐 한 5개씩만 이렇게 돼 있자고 그러잖아요. 1번 위장, 2번을 쫙 이렇게. 그래서 이게 위장 옮겨가면서 되새김도 하고 하는데, 개는 그게 없어요. 위장이 한 개. 그러니까 일단은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토해서 다시 먹습니다. 이거 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내추럴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소화가 되고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은유적인 그런 모습으로 봤을 때는 토한 거를 다시 먹는다. 그는 이 개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우리 인간의 평상시 어떤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토한 거를 다시 먹는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실수와 자기의 잘못 이것을 반복한다는 의미를 은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개는 이렇게 욕할 때 쓰고 개를 좋아는 하면서도 항상 개가 들어가는. 무슨 말입니까? 역시 적어도 우리가 인간은 동물들하고 다른 여러 가지 그 장점이 많이 있죠. 그 중에 우리에게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실수를 이제 한번 할 수는 있지만 반복하지 않고 또 다른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되어가는 존재의 모습이라 그렇게 봅니다. 발전해가는 존재는 한번 실수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내가 만회할 수 있는 그 조짐을 미리 깨닫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모습, 이게 우리 되어가는 존재에게 굉장히 필요한 모습이죠. 근데 뭐 동물들도 이제 똑똑한 놈들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리석은 동물들은 이제 그 실수를 반복을 하죠.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여기 동물에 우리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있고 바로 앞에다가 함정을 딱 만들어. 함정을 그러면 아침에 나올 때 하품하고 탁 나오다 함정에 탁 빠지죠. 그러면 이제 이 원숭이 이런 건 똑똑해 가지고 개도 그렇고 한 번 빠지면 그 다음 나올 때 이렇게 신경 쓰고 돌아서 나오는데 실수를 반복하지 않죠. 그 타조 같은 거, 이 타조 이런 거는 굉장히 체격이 크잖아요. 체격이 큰데 머리가 조그맣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타조 같은 경우는 늘 everyday 나오는 날마다 타조는 함정에 빠지네. 어제 빠졌는데 기억이 오늘 나올 때 또 빠진. 되어가는 존재는 타조하고는 거리가 멀죠. 되어가는 존재는 늘 우리가 실수하는 거는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에게 실수는 항상 일어납니다. 중요한 거는 실수한 걸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죠. 내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잘못을 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루만 지나면. 빠른 사람 몇 시간만 지나도 내가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사과할 줄 알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일을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면 되죠. 그러나 막혀진 존재들은 사과할 줄을 몰라요. 자기는 벌써 사과한다는 거 알죠. 잘못했다는 거 알아요. 조금 지나면 어느 누구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어도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닫혀진 존재죠. 나 자신의 부족함을 남에게 내세우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되어가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 거 단점이 있어. 자기 단점을 쉽게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앞으로 안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닫혀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얘기하면은 자기가 치명적인 약점을 잡히는 걸 생각하고 절대로 사과를 안. 우리가 이제 성격도요, 사실은 뭐 나중에도 다 조금씩 얘기하겠지만 성격 같은 경우도요, 이거 못 고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거는 굉장히 긴 시간 얘기해야 되겠지만 사실 그 못 고치는 성격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많고 우리의 뇌 구조나 몸의 구조가 이미 그렇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거 잘 못 고치는 성격이 참 많습니다. 그럼 못 고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되어가는 존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못 고치는 성격을 잘 다룰 수 있게 되죠. 다룬다는 말은 제가 늘 강조한 deal with란 말입니다. 잘 요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러면 이런 성격을 조정할 수 있죠. 고치진 못해도 언제 이런 성격이 내가 자꾸 튀어나온다 그러면 그런 게 안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든지 조정할 수 있어요. 근본적인 고침은 어렵다 하더라도. 만약 우리가 뭐 음식을 할 때 짜다, 된장을 너무 많이 넣었어. 짜면은 버립니까? 안 버리죠. 거기다 그 야채를 좀 더 넣고 이렇게 양을 좀 불려서 나눠서 먹어도 되고, 또 내가 좀 짠 거를 먹더라도 거기에서 야채나 물을 많이 먹으면 또 그 짠 게 또 배출이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 버리거나 이거 안 돼, 이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되어가는 존재는 이런 게 가능해요. 조절이나 조율, 우리 조율 한번 해주세요 그런 말이죠. 조율 얼마든지 이게 가능합니다. 어려운 일에 대해서도. 그런데 받쳐진 존재들은 이런 조정이나 조율을 못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좀 내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저런 사람 정말 싫어해. 그러면 되어가는 존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싫어가는 존재에게도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사람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격상 타고난 것이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바뀔 날도 오지 않겠나, 또는 그분이 스스로 이렇게 조율할 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열려진 태도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한번 일이 있으면 담을 쌓아버리고 끝장을 내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 되어가는 존재라는 것은 늘 열려져 있고 가능성이 앞으로 항상 놓여져 있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되어가는 존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주제를 하나씩 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고요.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삶을 사는데 조금이라도 더 좋을 수 있는 내용들, 또 저희들이 살면서 실수했고 아쉬웠던 부분들을 앞으로도 이제 몇 가지 더 쭉 얘기해서 이제 나눌 계획입니다. 오늘 강좌는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열려져 있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발전하는 과정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죽는 날까지 변화되는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살 수 있는 그런 되어가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나누었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